네, 안녕하세요. 드림 파트너스입니다. 오늘 3월 10일 수요일이고요. 마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되는 종목은 공부하기 위한 종목이니까 추천 종목은 아니고요. 지수 먼저 좀 살펴보면은 어제 그 나스닥이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반등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좀 적어도 1, 2%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시초가는 굉장히 좋았어요. 코스피를 먼저 보면은 시초가에서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1.27%까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1.6%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로 뭐 계속 제대로 반등 한번 하지 못하고 계속 밀렸어요. 그래서 그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 뭐 뻔하죠. 개인 빼고 전부 다 올 매도예요. 근데 특이한 점은 외국인이 막판에 좀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장중에는 거의 1700억까지 매도를 했다가 보시면은 한 2시까지 이렇게 170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물론 이제 한 군데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장 막판에 거의 다 없애버렸어요. 동시호가 때 들어오면서 매수를 호다닥 해가지고 많이 참여를 했다. 그리고 연기금은 그냥 계속 팔았다. 왼종일 팔았습니다. 오전 오후 할 거 없이 그냥 왼종일 팔았어요. 계속 한 50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뭐 엄청나게 아무튼 팔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안정화가 되고 다시 한번 좀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하는 날이 좀 왔으면 합니다. 근데 당분간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겠죠. 그 상승 종목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그 테마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성보화학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보면은 어제 그 마감 분석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로 편입된 그 테마주 윤석열 전 검찰총장 테마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였죠? 에너토크, 성보화학, 한일화학이 신규로 나왔다. 그 중에서 성보화학이 어제 윗거리 길게 남았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해서 거의 뭐 5분 만에 상한가를 꼽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일화학이 상한가를 갔는데 얘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다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 오늘 이 종목으로. 성보화학은 상한가를 갔는데 얘는 못 갔어요. 그래서 상승하고 요거 살짝 밀릴 때 상승 전에 13,300원에 매수를 했죠. 그쵸. 이때 성보화학이 상한가 갔으니까 바로 따라 붙어서 한일화학을 상한가를 먹었습니다. 비슷해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성보화학이 어저께 그 상한가 갔다 밀렸잖아요. 한일화학도 그렇고요. 얘는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8%까지 올랐기 때문에 비슷한 움직임이었는데 얘도 밀렸는데 둘 다 동일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재료였기 때문에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 더 있었죠. 어저께 기신전기 마찬가지로 어제 장중에는 거의 20%까지 올랐다가 6% 마감을 했는데 얘는 더 늦게 갔어요. 거의 오후 12시쯤 전이니까 거의 오전차 끝날 때쯤 올라갔거든요. 충분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이제 하는 거고요. 성보화학 시초가부터 상한가 꼽았고 그 다음에 한일화학 갔고 그 다음 기신전기 다 신규 주예요. 이렇게 갔고 그리고 어제 아이크래프트가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은 갭상승 떴다가 좀 밀렸죠. 많이 올랐어요. 오를 만큼. 여기서 보시면 바닥부터 보시면 거의 뭐 3,000원 후반대부터 7,000원 가까이 갔으니까 거의 단기적으로 한 2배 가까이 간 거거든요. 당연히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순환매가 돌았다는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매매한 종목이죠. 푸른저축은행. 원래는 그 네이버에서 그 뱅킹 서비스 하는 것 때문에 제주은행하고 푸른저축은행이 이렇게 상승을 나오다가 이렇게 나왔죠. 이때 이제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매수 타이밍은
요 눌림목 지난 이후에 다시 상승 나올 때 요날 살 수 있었고요. 9,000원에서 16,000원까지 뭐 한 80% 정도 올랐나요? 90%? 99, 81, 80% 정도 올랐나 보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상한가가 좀 나왔고요. 또 소룩수 보세요. 얘도 엮였어요. 오늘 많이 올랐죠. 27%까지 올랐다가 17% 마감. 이제 새로 좀 등장했다고 보면 되고요. 계속 이렇게 조금씩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원종합개발은 원래부터 윤석열 테마주로 좀 올랐던 종목인데, 다른 덕성이나 서현이나 뭐 이런 모베이스 전자같이 대장주가 간 때는 많이 못 갔고, 오늘 좀 많이 갔어요. 또 애니능률도 이미 뭐 먹을 대로 다 먹었는데, 다 이건 정리를 했는데 또 추가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오를 때마다 나눠서 팔아야 됩니다. 뭐 3분의 1씩 팔던 반 여기서 팔든 어쨌든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 이상 갈 수는 있지만 그걸 계속 노리기는 좀 어려워요. 못 가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금강철강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25%까지. 유화증권. 여기 이제 어저께 20% 가까이 올랐다가 다 반납하고 밀렸는데 오늘 많이 올랐죠. 이런 것도 충분히 후발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거고요. 또 새로 나온 게 EXT.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23%까지 올라와도 윗꼬리가 많이 남다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가야겠죠. 와, 얘는 코로나 저점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1,000원대까지는 아니지만 2,000원까지 빠졌었네요. 예. 아무튼 여기 이제 새로 나왔어요.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EXT, 유화증권, 소룩수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강초강은 아니고 너무 올랐고, 그리고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된 종목으로 이스타코, 얘는 반대로 움직이는데 오늘 많이 올랐죠. 그동안 그 이재명 관련된 종목이 오를 때는 얘는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요때 올랐잖아요. 요날 3월 초부터 이렇게 올릴 때 조정받고 오늘 정고점 돌파. 근데 얘는 못 사겠죠. 이미 이제 바닥부터 보면은 2배 이상 올랐고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좀 강했던 게 그 UAM 그 도심항공 그 드론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베셀이 오늘 시초가가 거의 16%부터 떠서 시작해서 엄청나게 좀 상승할 것처럼 보여지더니 장중에 그냥 한 10분 정도까지만 좀 강했고 그 다음 계속 밀려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 베셀하고 그거 있었죠. 네온테크 전부 다 이제 그제 시간으로 많이 오른 종목이고요. 그때 시간에 장중에 한 5시 정도에 현대에서 그 제네시스 에어를 미국에다 뭐 거점을 만들어서 그 UAM 그 사업을 제대로 좀 시작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올랐다 좀 밀렸어요. 근데 또 해성옵틱스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밀렸는데 뭐 드론 관련된 종목 많이 있죠. 제이시언 시스템이나 이것도 갭 떴다 밀렸죠. 많이는 아니지만 7% 정도. 뭐 또 뭐 있을까? PC 디렉트? 이것도 4% 정도니까 이거는 뭐 크게 뭐 테마를 붙지 못했는데 이런 게 있었고, 이렇게 그 드론 관련된 종목이나 UAM 관련된 종목들이 좀 몇 개 있는데 다 상승 갭 떴다가 밀렸어요. 하나 시스템 한번 봐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갭 떴다 밀렸죠. 3% 정도. 근데 여기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대장주인 베셀이나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여기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물린 사람들 좀 있을 텐데 나갈 사람 나가고 뭐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는데 너무 높네요.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매수하기 좀 부담됩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혜주 많이 있는데 팜스토리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거의 대장이에요. 실적 엄청 좋죠. 지금도 저평가일걸요. 한번 볼까요? 팜스토리 물론 이제 PER이나 멀티플을 뭐
주는 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긴 한데 영업이익이 올해 400억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올해가 아니라 20년 작년 실적이. 근데 시총이 오늘 상한가 가서 2,500억이에요. 이 내용은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도 한번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저평가예요. 근데 저평가라고 더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하면은 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잡은 사람들은 어차피 엑시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순간 살려는 사람보다 나가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수준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실적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지바이오도 장중에 20%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자재 가격 인상, 뭐 굴이나 뭐 곡물이나 뭐 유가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철강이나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점에서 따라붙을 필요는 없지만 눌림목이 온다거나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반응이 없었던 게 이제 조비도 과거에는 그래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뭐 23%, 8%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경농도 좀 뒤늦게 14% 이렇게 장중에서 10% 이상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가벼운 종목이라도 뭔가 이슈가 없으면은 10% 이상 오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팜스토리랑 이지바이오가 올랐는데 뭐 경농, 조비, 농우바이오 이런 종목 내지는 인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후발주로 다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베니아구나 이거는 인바이오. 네. 오를 수 있어요.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기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제 한번 그 해운주도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대한해운이 그제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12% 정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BDI 지수라던가 아니면 그 물동량도 많이 증가하는 것도 있고 해운 지수들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적이 없어서 그 해상 운송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저평가예요. 대한해운은 실적이 너무 좋아서. 그럴 때가 이제 어제 좀 밀려서 어제 마이너스 뭐 3% 4%대 마감을 했고요. HMM이나 어제 많이 빠졌죠. 고점 찍자마자 바로 빠졌는데 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오른 거는 파는 거예요. 밀렸는데 아직 끝이 아니다. 페노션? 그쵸, 어제 많이 빠졌죠. 근데 오늘 장이 좀 밀렸는데도 음봉에서 4% 이상 마감을 했죠. 코스피는 보합이었는데 약간 내렸나? 아무튼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KSS 해운은 아직 반응은 없지만 얘도 돈 되게 잘 벌어요.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그 풍력 관련된 종목이 좀 오늘 올랐는데 그 미국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해상풍력 산업을 이제 추진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 평창 운두령의 그 풍력 발전 사업 개발 추진 소식에 또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대장주는 유니슨. 이제 그동안 뭐 이때 작년 8월에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죠. 풍력 관련된 종목으로. 이때는 풍력 아무거나 잡으면 다 수익 냈던 장이었거든요. 그때 조정받고 우가양하다가 오늘 21선 딱 맞고 떨어졌어요. 장중에 21%까지 올랐다는 거는 분명히 이거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빠진 거 회복 일단 해야 될 테고요. 그다음 자체 상승 갈 것이냐. 근데 위험해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는 일단 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때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을 때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하시면 참고가 되거든요. 어쨌든 이제 유니슨이 상승이 나왔고 뭐 또 연관된 종목 많죠. CS 윈드 뭐 무중도 하고 했는데 요거랑 CS 베어링 진짜 많이 올랐네요. 지금도 저점 되면 10배 정도 오른 상황이네. 그리고 동국 SNC 이런 것들 우림기계 이런 것들 빼꼼 했어요. 빼꼼 하자는 거 사자는 건 아니고 이 이후에 또 수급이 몰리거나 상승이 보여주면 그때는 좀 들어가 보자. 대신
또 힘없이 밀릴 수 있으니까 손절할 각오하고 들어가 보자. 대신 만약에 재상승의 시작이라면 더 큰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테마는 계속 나오는데 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개별 종목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코리아 센터가 오늘 많이 떴다가 밀렸어요. 20%까지 떴다 밀렸어요. 쿠팡 물류센터 관련된 뭐 그런 내용이고, 지니언스가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러 가는 건지,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좀 부각된 걸로 보이거든요. 50조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뉴스 기사가 오늘 나온 건 아니고 사실 얼마 전에 좀 나왔던 건데 내용이 부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뜨리면서 전고점을 탈환하러 가죠. 근데 봐야 됩니다. 지금 살 수는 없어요. 한국캐피탈이 어저께 윗골이 길게 남겼는데 오늘 전고점 돌파하고 또 윗골이 남겼다.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수혜주라는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잘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뭐 작전준지 이거 역대급 거래량 나왔거든요. 거의 1년 사이에 역대급. 이제 작년 딱 1년치 보고 있는 건데 역대급 거래량 나왔죠. 그리고 TCC 스틸이 고점 찍고 밀리고 다시 상승 밀리고, 여기 이제 삼성 SDI가 그 배터리 공장을 좀 증설한다는 내용으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TSI랑 똑같이. 대기업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벤더들이나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오르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중소형주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삼성 SDI는 정작 얼마 안 올랐는데 그 밑에 있는 시총 가벼운 애들은 많이 오르거든요. 얘는 장중에 5%도 못 올랐어요. 그죠? 이런 내용이 있었고,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지역 화폐 뭐 한다고 그랬죠? 잠깐 내용이 어떤 거였죠? 지역 화폐 가맹점. 아무튼 지역 화폐를 좀 강조하면서 그 관련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코나이 같은 것처럼. 코나이도 이것도 지역 화폐 관련된 걸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몰랐는데, 비트코인 관련된 주로도 좀 올랐었잖아요. 이때 비트코인 역대급 가격 6천 몇백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전 잘 모르지만 코인은 오르면서 이렇게 다시 상승이 나왔다. 어제는 비덴트랑 위즈트 나왔다. 어제 비덴트 상한가 찍고 위즈트 많이 올랐지만 또 밀렸다. 근데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전 순환매가 도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지역 화폐 관련된 거 그 결제한다는 그 내용 때문에 오른 것 같아요. 보성 파워텍, 그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 발전소 뭐 사용허가? 그 가동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뭐 신고가네요. 52주 신고가니까 더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실적 같은 거 좀 보고 하면은. 저는 근데 잘 못 사겠더라고 저런 거. 알테오젠이 우상증자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윤석열 관련된 종목이 아주 강했는데 그 중에서 기존의 강자들은 많이 못 올랐고 후발주가 좀 올랐다. 기존에 많이 못 올랐던 뭐 신원종합개발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뉴페이스들이 좀 강했다. 성보화학, 한일화학 상한가 같고, 애니능률도 아직까지는 상승하고 있고, 또 새로 뉴페이스 등장한 거 유아증권, EXT, 소룩수, 기신전기 이런 종목들이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다. 그 최근에 좋았던 원풍, 그 원익큐브, 어제 상한가한 거 원풍 밀리고, 아이크래프트,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한 거 밀리고 후발주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UAM 관련주 원래 있던 테마인데 다시 부각을 받고 있다. 현대에서 뭔가 이거 계속 사업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걸 사자는 건 아니에요. 너무 올랐잖아. 이런 거 어떻게 사? 볼 필요 있다. 관련된 종목이 나와야 테마가 커지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해성옵틱스는 악재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했는데 유상증자보다 더 주가가 낮아졌어요. 언제서 했더라?
주가가 완전 바닥을 찍어가지고 그 전환가액 조정이 되었고 적자도 계속 연속으로 내고 있고 또 자본보다 부채가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종목은 이렇게 굳이 뭐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 UAM 테마를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2차전지가 테슬라 반등하면서 살짝 반등했다. 근데 윗골을 달았는데 뭐 나라 MMD나 어쨌든 윗골이 뭐 삼진 L&D 이런 종목도 윗골이 하고 좀 신성 델타테크 반등하려다 말았다. 테슬라 오르면 2차전지 오른다. 이런 내용 비슷한 느낌이고 곡물 가격은 조비, 경농, 뭐 인바이오, 농우바이오 이런 거 좀 봐야 된다. 그리고 풍력은 재상승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대가 좀 컸어요. 아침부터 좀 기분 좋게 이제 장을 시작을 했는데, 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러죠? 중국은 이렇게까지 뭐 안 빠졌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 빠지면 빠지고, 미국 빠지면 빠지고, 유럽장은 안 빠지던데.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3월 18일날 좀 좋은 내용을 기대하면서 그때까지는 이렇게 테마주나 수급 강한 종목들 위주로 수익을 내면서 버텨야 되는 구간일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좀 마감을 해보고요. 내일 또 마감 분석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